산업안전지도서에서 제3과목인 기업진단지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에서 두 개 파트, 세 개 장이 있는 데에서 이렇게 제2장인 산업심리를 봅시다. 전체가 이렇게 85문제입니다. 85문제인데 제2장이죠. 2장에서는 이와 같이 2-1부터 해갖고 쭉 2-8 마지막에 핵심 보충 이론까지 되어 있죠. 2-1장은 산업 심리 개념 및 요소 얘가 4문제 되었고, 그 다음에 2-2에서는 수행과 평가 해갖고 또 이렇게 서브 섹션이 또 나와서 인사 6문제 해갖고 쭉 나와있어요. 상당히 그 산업 경영하고 많이 관련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 과목에서는 산업 일반에서도 이 문제가 나오고 막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직무, 동기부여에 대한 문제가 2-3이 있고, 2-4는 작업 집단의 특성, 그 다음에 2-5는 산업재해 행동 특성. 이게 보면은, 산업안전 일반에 나왔던 문제도 여기 나오고 막 뒤죽박죽 나오는 게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단 일반을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 2-6에서 인간 특성하고 직무 환경에 대한 거죠. 정보 처리라든지 휴먼, 에라든지 인간관계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2-6에서는 승무 환경하고 스트레스가 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2-8이 인간관계 특성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착시, 어떤 뭐 그림 주어가지고, 그 다음에 갈등 관련된 문제가 전체가 있어가지고, 전체가 85문제로 되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핵심 보충 이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제 2-1 서브 섹션에서 산업 심리에 대한 개념 요소로 봐선 심리 검사에 대한 상호 타당도, 그 다음 심리 검사에 대한 이야기, 평가센터, 그 다음에 뭐 연구방법, 그죠? 그야말로, 그죠?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직무 수행과 2-2에서는 수행과 평가에서 인사 선발에 관련된 문제가 중국어가 나오고 또 이제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뭐 예측 점수, 뭐 선발 시험, 대한 이야기, 또 그 다음에 뭐 효과성, 뭐 이렇게 인사 선발이, 그야말로 인사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격 오yon 이거 많이 넣어요. 그죠? 그 다음 타당도에 관련된 심리평가에 대한 타당도, 뭐, 심리검사의 어때 타당도 뭐냐.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적인 것에서 뭐, 심리검사에 옳지 않은 그런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어려, 인사평가를 밑에 이제 부하 직원들 평가하죠. 그죠? 그때 이제, 어떤, 예를 주어가지고 어떤 어려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평가에 대한 오류가 쭉 나와 있어요. 그죠? 이 보면은, 실제 보면 인사과에서 많이 하는, 여러분들 이제 산업안전지도사에서 또 중간관리자 분들은 이거 잘 할 거예요. 중간관리자 분들은 엄청 이거 잘 합니다. 저도 이제 중간관리자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업의 큰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죠? 자, 봅시다. 또 BSC라고, 어떤, 밸런스, 균형, 잡힌 그런, 가치의 뭐, 어떤 더 핵심 성공 요인이 뭐냐 하고 같이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BSC가 또 뭐냐, 학자가 뭐냐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BSC 설명 옳지 않은 거 다 계속 BSC에 관련 얘기죠. 그 실제 문제를 보면은 그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짜게 해갖고 자꾸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직무 관련해가지고, 직무의 어떤 뭐, 직무법이 뭐냐부터 해갖고,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인관리 공정이 어떻게 하느냐, 그 이론이 뭐냐, 분수 옳지 않은 거, 뭐, 직무 만족 선행 변이면 이런 말이 좀 힘들죠. 그죠? 뭐, 해금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분수, 직무 관리 옳지 않은 거, 그죠? 직무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직무 태도, 태도에 대한 이야기지. 이거 봅시다. 이거 뭐, 허즈보의 뭐, 동기부여에 대한 이론이죠. 그죠? 동기부여. 그 다음에 이제 투입에서 1호부터 어떠한 성과부터 아담스 형평성 이론 이런 거죠. 그 자기 결정 일이 뭐냐. 또 브롬에서 요 뭐 수치를 주어가지고 요런 그 공시하는 건 공시. 공시 이거는 뭐 공학하는 사람도 편하게 알 수 있죠. 그죠? 그다음 매슬로 뭐 욕구 단계. 이거 다 산업안전 일반에 놓은 거에서 또 이게 놓고 그래요. 그죠? 그다음에 작업 집단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유행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그다음에 뭐 정신 모델이 뭔 집단 사고가 뭐냐. 이러 보면 이제 사회에 대한 현상을 많이 보죠. 예를 들어서 강우병 집회라든지 또 뭐 그런 선거 때 막 그런 집회 집단 사고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 개별적 집합이 뭐냐.
그다음에 뭐 설명 용어라든지, 그다음 집단 의사결정,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그 용어에 대한 설명, 그죠? 그다음에 산업재해 행동 특성, 인간의 행동 특성에서 하인이 산업의 일반은 또 넣어줘, 그죠? 똑같아요, 그죠? 윤사성 이론, 그죠? 그래서 산업재해 연결된 옥자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안전 일반 했죠, 그죠? 일반 우리가 이제 제2과목 있지, 제2과목 학습하고 나서 막바로 제3과목인 이 뭐다? 산업심리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이제 작전을 짜야 되고, 아니면 산업경영부터 차곡차곡 하든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기 한 순서대로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 특성과 직무 환경에서 정보 처리에 관련된 일인 거죠. 양육성이 뭐냐, 이것도 산업 안전 일반 했죠, 그죠? 계속 이제 이게 구분이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간 정보 처리에서 뭐 가정 그 지각이 어떠냐, 뭐 처리 능력이 어떠냐, 계속 정보 처리, 정보 와르에 대한 사람이 뭐 구성 요소 뭐냐, 가설 뭐 이런 거죠. 재밌어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휴먼 에러, 그죠? 휴먼 에러. 이것도 산업안전 일반 했죠, 그죠? 뭐 소연이 뭐다, 행위적 간접 휴먼 에러 어떤 유행이 있느냐, 계속 산업안전 일반하고 같은 내용, 그죠? 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에서, 그죠? 이렇게, 호손실이 뭐냐, 호프스테드에 대한 뭐, 어떤 문화적 차이점이 뭐냐, 뭐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직무 환경 스트레스, 그죠? 여러 가지 사고, 스트레스 사고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요건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또 이게 산업위생개론도 놓습니다. 놓은다, 그죠? 산업심리에도 놓는단 말이죠. 어차피 사람은 심리를 움직이니까. 그죠? 이게 구분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 쭉 넣어줘, 그죠? 직무 스트레스 어떤 내용이냐, 그건 넣어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게 8장에서 인간의 특성과 인간관계, 뭐 착시를 뭐 그림 주고,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림, 희한한 그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에 대한, 그죠? 일하고 가서 이제 주부들 이제 맞벌이 하는 주부들 많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자, 일과 가정의 관계, 그 다음에 갈등 해법 방법. 그러면 그걸 문제에서 한 문제에서 내용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좀 더 요약한 것을 하면 내용 많이 차지해서 이제 핵심 보충 이론을 이렇게 뒤로 넣은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1번 봅시다. 심리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성의 상호 관련된 옳은 것은 나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공학한 사람들은 이거 잘 몰라. 이거 심리 검사도 모르고 신뢰도 모르고 타당도 모르는데, 신뢰성이라는 그 수치 개념은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수치 개념은 산업안전 일반 했었죠. 안전 일반. 일반 했는데, 그걸 이제 이게 인문학적인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타당도에 대한 이야기, 신뢰도, 실용성, 타당도, 신뢰, 높다, 낮다의 그 관계, 신뢰도 관계, 직접 상관관계 당연히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가는 것은 옳은 것이니까 타당도 높은 신뢰도가 반드시 높다는 것이 없죠, 그죠? 신뢰도 이건 상시선을 보다 이거죠. 특히 3과목은 기업 진단이죠, 기업 진단. 기업 진단에서 여러분들 이제 진단 지도인데 이게 당락을 40점 밑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 40점 밑으로.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상식이 좀 풍부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대기업에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맨날 본다면 맞네. 맨날 밑에 부하를 다룬다는데 기업에서 인사고과를 하자니 그때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상식선에서 보면 보인다는 얘기죠. 그죠? 타당도에 대한 설명, 그럼 신뢰도 설명, 실용성에 대한 설명, 그의 고주에 대한 타당도, 신뢰도 고주 관계, 그죠? 그래서 이겠죠. 신뢰도가, 타당도 높으면 당연히 이렇게 신뢰도는 높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보통 잘 안 나오거든. 3과목에서는. 그래서 이 해설이 상당히 중요한 해설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그죠? 굉장히 빨리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쭉쭉 두 번, 세 번씩 읽어보란 말이죠. 그러면 얼마든지 응용에 넣어줘, 그죠? 그러니까 심리검사에 대해서 옳은 것을 봤어요. 이런 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 박사에서 이런 거 기억을 주어지고 이런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해설을 봅시다. 주 심리검사는 정직성의 성격형 정직성 검사는 생산적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성격 특성을 평가한다. 요건 다 틀리다. 왜 틀리냐면은 심리 검사와 정직성 평가 검사라는 얘기죠, 그죠? 정직성 검사는 인성 평가에 관한
생산적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인성에 가는 거다. 그게 말 하나하나에 이게 함정이 있어요. 그런 걸 잘 봐야 돼.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거. 속도 검사라는 것은 이렇게 시간 내에 배정된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설계한다. 그죠? 시간 제한이 있다. 이거 정신 운동 능력 검사라는 건데 물체를 조작하고 도구를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이거 맞죠, 그죠? 정서 지능에 대한 평가는 특질 검사 유형과 정보 처리 유형의 검사 등이 있다.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생활 검사하고 직무 수행 예측은 하지만 응접자의 거짓 반응의 예측이 어렵다. 예측이 좀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예측은 하지만 응접자의 거짓 반응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 보면은 통일 문항이 쭉 많이 비슷비슷한 문제가 막 나왔다, 그죠? 그래서 막 찍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심리 검사에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도 나타나더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학생들 이렇게 선발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마저도 그룹 가해를 받아가지고 심리 검사, 그죠? 그런 것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점수를 많이 받을 것인가?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또 그 연구하면 다 나오니까 어차피 공개된 정보니까. 이렇게 심리검사 용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심리검사 통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 이제 기업에서 밑에 이제 부하 직원을 이렇게 학구리 좋은 직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좀 약간 삐딱한 직원도 나옵니다. 그래서 겪어보면 알지. 그래서 인턴 그 기간을 두는 게 상당히 좋아요. 과거의 다양한 생활 측정에서 개인을 이해할 수 있는 검사다. 그래서 9개의 생활 경험 논의에서 개인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직무성을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활사 검사다. 그래서 일단 기타 심리 검사로 봐서 이렇게 종합 검사, 인성, 시력, 성격, MBTI 검사라든지 뭐 다면적 인성 검사, MPI, 그다음에 일반 지능 검사, 욕구, 뭐 진단, 투사법 검사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심리 검사법이란 것은 지능, 성격, 적성, 마치 이제 어떤 뭐 큰 기업에 들어갈 때 뭐 예를 들어 S 그룹에 들어간다 하면 심리 검사 뭐 IQ 검사 비슷한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지능, 흥미, 태도, 성격 등을 측정하는 것도 개인차를 규모하는 것이고 기본 특성으로 봐서는 인간 행동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 심리 검사는 표준화한 조건에서 이루어진다. 심리 검사에는 채점이 있고 있죠, 그죠? 좋은 심리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합성, 일관성, 현실성,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다네. 4번 니은 뒤끝 리얼, 니은 뒤끝 리얼. 그리고 속도 검사 제한 있죠. 배정된 시간 내에 모든 유형을 끝낼 수 없도록 설계한다. 만약에 쭉 나오는데 이 100문제, 뭐 150문제 나왔다. 그 시간 동안에 끝을 못 내는 게 많아서 그냥 끝을 내려고 점수를 많이 달라고 하면은 이게 아니다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가 좀 가볍게 생각하는 친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정신에서는 능력 검사는 문제 조작하고 도구로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정서지능에서는 특기 유형 검사, 정보 처리 유형을 검사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 니은 댓글 여기 맞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심리평가에서 평가센터, 어세스먼트 센터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옳지 않은 거. 자, 평가센터라는 거 먼저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인간의 역량을 측정해서 여러 방식 중에 하나의 이렇게 방식이다. 얘기죠. 특징을 봐서는 신규 신입 사원을 채용하잖아요. 그럼 이사 지원을 평가하거나 기존 직원들을 승진 결정한다든지 직원 요구 파악을 한다든지 보수 배치에 대한 현재 종업원의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직무에 요구된 여러 수행 차원에서 피평가자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기본적 평가 방식에는 집단의 여러 가지 수행을 비교하여 개인의 수행을 평가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도구란 것이 평가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구조를 발표한다든지 수료함 기법이라든지 역할, 상황 면접이 애들 그죠 많이 하죠, 그죠? 사례 분석이라든지 집단 토의, 프리젠테이션 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프리젠테이션 해갖고 이제 해오러 갑니다, 그죠? 그것도 신입 사원들, 입사 사원들이 프리젠테이션 검토를 하기도.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모여가지고 또 연습하고 그러더라고. 집단 토의 이제 쭈삣쭈삣하면 안 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기업을 이직하는 경우는 있죠. 이직하는 게 집단 토의도 시킬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죠. 특히 이제 보면은 이게 신입 사원들 이제
경제사원의 신입사원들에서 집단 토의가 이루어지거든. 집단 토의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은 채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제 나이 또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뭐 공기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큰 기업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냥 많이 알긴 아는데 쭈삣쭈삣하고 있으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신입사원들 그럼 점수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매우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 문화가 많이 개선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수의 평가들을 비평가들을 이렇게 평가하죠, 그죠? 그다음 비평가자들 행동을 직접 이 관절 딱 보고 있단 말이죠, 그죠? 평가자는 사전에 해당의 목적의 심리 검사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사회적 원리이 되어 있을 때는 그죠? 그다음에 비용이 좀 왜냐하면 이제 기술사들이 이제 보통 이제 들어가기도 하는데 하루 일당이 뭐 한 50만 원이다 이런 여러 명 있겠죠. 그런 비용이 있겠죠. 다소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평가 수행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2번이 옳지 않는다. 그래서 관리 직무에 대한 단일 수행 차유에 대한 비평은 이건 아니다. 그죠? 그럼 4번 산업심리학 연구방법에서 옳지 않은 거, 이제 옳지 않은 거, 잘 봐야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이런 거 잘 봐야 되는 했어요. 한탕할 때 뭐다 이렇게 표시하라 했어요, 그죠? 자, 해석을 봅시다. 관찰법이 뭐냐? 그다음에 사례 연구법이 뭐냐? 설문조사이 뭐냐? 실험법이 뭐냐? 심리건설이 뭐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자, 틀린 거 봅시다. 자, 실험법에는 운이 되는 종속 변형하고 결과되는 독립 변형 인간관계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실험법 나머지 거는 쭉 책을 읽어보면 압니다, 그죠? 자, 관찰법에 대해서 행동 표본을 관찰해서 현상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맞다는 얘기죠. 비실험적 연구 방법 종류로서 관찰법, 사례 연구, 설문조사법, 사회학의 연구 있다. 하는 이야기고 사례 연구법은 한 개인의 대상을 해서 심층 조사를 하는 거 이건 맞는 방법입니다. 비실험적 연구의 한 방법 종류로서 사례, 관찰, 설문조사법, 성관계 요구가 있고 연구가 있고 한 개인의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하는 방법이다. 설문조사, 질문지를 설문지하고 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실험법은 운이 되는 종속 비밀, 결과가 되는 종속 비밀의 방법, 살펴보는 방법이다. 이건 틀렸다. 왜 틀렸나 보면, 자, 실험법은 운이 되는 독립 변인하고, 변이란 건 어떤 변수라니, 변수. 결과가 되는 종속 비밀 인간관계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실험법. 그죠? 그 다음에 실험법이란 것은 어떤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연구하는 방법이다. 독립 변수, 즉, 변이는 어떤 행동의 원인이고, 종속 변이는, 종속 변수, 원인에 대해서 나타나는 결과다.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 얘기죠. 그 다음에, 심리건설법. 심리건설은 이거는 인간 지능, 우리가 알고 있는 지능, 정보 그런 거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객관적 검사법, 투사 기법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실험법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그래서 중거는 옵니다. 중거. 이제 설명이 이게 중거라는 게 이제, 이 문항에서는 경영에서 많이 쓰는데, 일반 공학도는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익숙해져야 돼. 이제 익숙해져야 돼. 중거라는 걸 봅시다. 크리테리아고 어떤 제품 개성의 평가를 하는 어떤 기준이다. 한마디로 기준이다. 논리적 근거다. 그래서 어떤 학습 목표에서 진술된 업무 행성의 수행에 이게 기준이라는 얘기죠. 즉 어떤 사물의 중거를 만족하지 못하면 그 특성 갖지 않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용어가 이제 결핍이냐, 오임이냐, 불이치냐, 적절성이냐, 중거 복잡성이냐 그 내용을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 중거와 개념 중거 전체를 나타내지 않은 의미를 말하는 것은 이렇게 1번 얘기죠. 중거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니까 결국 중거 결핍, 실제 중거와 개념 중거 전체를 나타나지 못하는 정도다. 중거 오임이 뭐다, 불이치 뭐다, 적절성이 뭐다, 중거 복잡성이 뭐다, 그죠? 이런 것도 문제를 살짝 꼬어날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중거 오임은 실제 중거가 척추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론 중거가 아닌 부분에 설명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 그러면 또 뭐다, 중거 오임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거 불이치라는 말은 이런 없어요. 이런 말은 없고, 중거 적절성이 갖고 실제 중거와 개념 중거 일치되거나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중거 적절성이다. 이렇게 문제를 살짝 꺼냅니다.
그다음 6번에 봅시다. 6번에 봐서는 선발 시험에 대한 중고에 대한 0.4다. 옳은 것은, 이번에 또 옳은 것이에요. 자, 선발 시험 점수란 거와 업무 성과, 상관관계 개수의 관계는 중고 점수, 즉 분할 점수, 기준 점수랑 봅시다. 컷오프 스코어 한 것은 시수음자를 실패, 성공, 숙달, 미숙달 또는 집단으로 구분하기 점수 혹은 또는 선별되는 점수를 준거 기준 점수다. 그냥이죠. 이 점수 밑을 하면 이는 뭔가 탈락됐다 하는 거네요. 기준 점수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네요. 회계 분석과 상관 분석의 상한 계수하고 결정 계수의 관계는 봅시다. 자, 회계 분석이라는 거 봅시다.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말이 좀 힘들어요. 회계 분석에는 이거 리그레션 테스트하고 회계 분석 독립 변수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 알기 위한 방법이다.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죠? 그 다음에 규정된 함수식을 정의하고 독립 변수 곱하기 설명 변수를 변화하고 이런 발생 시에 종속 변수, 여기 이제 독립 변수를 곱하기 아니고 x라는 얘기죠. x하고 발생 시에 변화가 발생했을 때의 종속 변수 y, xy, 그죠? xy, 그죠? 이런, 그죠? 반응 변수에 예측한다. 이게 이제 어떤 변수가 있으면 여기 이제 y를 안다. 그냥 얘기죠. 단순 선형 회계 분석을 보면 독립 변수 x, 설명 변수에 대해 종속 변수, 반응 변수가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 모형을 구해서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다. 상관계수를 보면은 연속형 순위 자료에서 두 가지 변수의 상호관계를 표현한 계수로서 그걸 갖다가 상관관계 크기를 상관계수의 정량화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표시하는 사람이 상관계수를 이렇게 R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에서 1의 값의 범위를 정하고 있더라. 그냥이죠. 그래서 R이라는 것은 여기에 마이너스 1에서 1 그 사이의 범위더라. 그래서 보면 0.7 마이너스 1에서 0.7을 갖다 매우 강하다. 그런 얘기고 0.7에서 0.3 마이너스 0.7에서 0.3에서 강한, 매우, 그 다음에 강한, 그 다음에 0.1 마이너스 0.1 정도 되면 매우 약한, 그 다음에 0.1에서 플러스 조금 1 여기 넘어왔어요. 그거는 상관관계가 없더라. 그죠? 근데 문제를 살짝 일주겠죠. 상관관계 없는 그 계수의 범위는 얼마냐 이렇게도 문제 줄 수 있어요. 약한 상관관계 나타내는 것은 약한 양의 관계다. 이건 강하다. 그죠? 그 다음에 1.0대도 매우 강하다. 플러스 영향이다. 근데 이런 건 이제 이 표로 이렇게 나타내지만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1하고 이 플러스 1이라는 얘기야. 거기 이제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에서 이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7, 그 다음에 0.3, 그 다음에 마이너스 0.1, 그 다음에 0.1, 0.3, 0.7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요때는 무슨 관계이다, 이건 무슨 관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그림을 하면 더 잘 외워지니까, 그죠? 그렇게 또 이렇게 문제 살짝 꺼낼 수 있어요. 꺼낼 수 있다. 이 그래프를 줘가지고, 그죠? 그럼 결정계수라는 건 변수 상호간에 영향을 주는 인간관계 정도를 정량화해서 나타내는 수치로서 상한계수 제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결정계수 R 제곱이라는 건 상한계수 제곱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R 곱하기 R 하고 여기서 R은 결정계수다. 그러나 상관관계에서 분석 아닌 회계 분석에서 사용하는 변수로 쓰시기도 한다. 선발 시험 두 번째 선발 시험 점수 예측 점수와 업무 성과 준거 점수의 상관관계의 0.4일 때의 결정계수라는 것은 결정계수 상관관계 제곱이다. 그래서 R 곱하기 R이니까 결국 446이었고 결정계수는 이렇게 0.16이다 하는 거죠. 결정계수. 그럼 이제 이 문제에 나서 이제 설명이 이제 편하겠지만, 둘 다 상관계수가 0.4다 나왔을 때, 그죠? R 곱하기 R이구나. 446이구나. 0.16이구나. 금방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니까 어떤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을 살짝 꼬아서 낸단 말이죠. 그죠? 중거 점수가 뭐냐, 회계 분석이 뭐냐, 이렇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요 자체로 넣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해설을 다 알아놔야 편하겠죠. 그죠?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점수를 많이 딸 수 있죠. 그죠? 이상입니다.